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공사 땡을 쓰는 4개 축구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리그가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왜냐면은 이제 아직은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K리그의 라운드가 토요일, 일요일, 뭐 빨라야 뭐 화요일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끝납니다. 사실 K리그 1에 들어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6라운드를 지난주에 이미 치렀고 이미 7라운드와 앞으로 뒤에 있을 18라운드까지 지금 미리 치렀습니다. K리그 6라운드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최신 정보는 아닌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리그 일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K리그 1이 좀 바쁘죠. 네, 그 K리그 1에서 이제 지난주 이제 광주 좀 그래픽이 깨졌네요. 광주를 상대로 1대 0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김인규 선수의 멋진 헤더골로 1대 1로 마친 대전입니다. 어, 사실 대전은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또 이제 다시 또 부상자들이 갑자기 쓱쓱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 부상의 악몽이. 경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도영 선수가 이제 해외로 이제 이적하는 걸 확정을 지은 첫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뭐 나와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김현욱, 최건주, 마사 선수가 아마 이때 부상을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선발 라인업이 이제 평소와는 조금 달랐던 이유는 이제 주민규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공격수로 뛰고 들어왔기 때문도 있지만,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제 기억이 맞으면 수요일 날에 경기를 했어요. 지난주죠.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4월 초에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울산이 클럽 월드컵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일정을 땡겨서 치른 건데 대전 입장에서도 울산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경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거 시즌 초반에 빨리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두 팀에게 그렇게 썩 아쉬운 건 아닐 겁니다. 뭐 클럽 월드컵에 향하는 울산의 마음이야 비장은 하겠지만 사실 요즘 울산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전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4라운드쯤이었나요? 3라운드쯤이었나요? 네, 그때쯤 이겼죠. 어쨌든 이 경기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광주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대전을 제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대전스럽지 않은 얼리크로스와 대전스럽지 않은 김인규 선수의 헤더로 골이 들어갔죠. 이거는 광주에서 데뷔하고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날 경기에서 좀 세트피스에서도 조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했지만 그냥 보여주기에 그쳤어요. 위협적인 장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격도 뭐 사실 주민규 선수가 제 기억에 맞으면 후반쯤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골을 넣지는 못했었고 또 구택 선수도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나고서 이렇게 간간히 교체로 투입을 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사실 광주가 대전을 제대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잘 제압을 해가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이제 대전도 퀄리티 있는 선수단이 있고 또 이제 리그 1위라고 지금 뭐 약간 그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좀 어려웠을 뻔한 경기를 1대1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대전의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은 이제 김인규 선수의 골 이후로 이제 대전이 공세를 취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광주가 데뷔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이제 4월 1일 날 화요일 울산과의 경기를 지난 18라운드를 미리 치렀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대전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들을 퍼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은 스타팅 라인업에 라운드를 안 씁니다. 작년에는 썼던 것 같은데 올해 안 썼어요. 아주 불만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보면 모르겠죠.
4월 5일, 이제 어제 했던 경기가 이제 7라운드이고, 화요일 날 했던 경기가 18라운드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알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라운드 수가 안 맞아서 제가 리뷰를 안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뭐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뭐 울산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아주 자랑하고 싶은 경기였겠지만, 정작 다음 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7라운드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경기 텀이 너무 짧긴 했어요. 화요일, 토요일 순. 예, 일화토였나요? 토일화였나요? 토일화겠죠. 토화토. 예, 토화토죠. 토화토로 경기를 했었습니다. 수요일이 아니었네요. 뭐, 이제 대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 익히 얘기를 해왔지만, 이게 부산 악령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대전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사실 7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18라운드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대전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다음은 이제 천안입니다. 제가 천안의 경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지지만 뭔가 좀 아쉽게 지더라. 혹은 좀 운이 없지 않았나. 항상 이런 평가였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천안의 이 멤버들을 보시죠. 한번. 이정엽, 툰가라, 펠리페, 신형민, 김성준, 이상준, 구대영, 김서진, 강영훈, 이용리, 박주원. 제가 아는 한 네임드 선수들이 이미 각 포지션마다 한 명씩은 포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정엽 선수, 신영민 선수, 이용희 선수, 뭐 구대영 선수도 그렇죠. 퉁가라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박주원 선수도 대전 시티즌 그리고 충남 아산을 거치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골키퍼고요. 그리고 펠리페 선수가 올해 들어온 선수긴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결과를 보십시오. 3대 0입니다. 뭐, 물론 이제 3대 0 중에 마지막 80분에 들어간 이제 에올레르의 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판정에 좀 논란이 있을 법한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서울 이랜드가 강한 팀인 건 사실이에요. 강한 팀인 건 사실이고 천안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기도 했고, 천안이 공격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실컷 공격을 했어요. 전반은 오히려 천안의 기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천안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천안이 이제 미드필더를 생략하는 극단적인 역습 축구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경기의 턴오버가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까지는 어렵게 공이 갑니다. 공격까지는 어렵게 공이 가는데 공격이 끝나는 거 너무 금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금방 내려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압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공격을 막 끝마친 상태에서 공격수들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체력 회복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 잘 막아줘야 되는데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그 역습으로 인해 벌어진 공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에 큰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상대팀 공격수들이 그 위치에 자리만 잡게 되면은 사실상 수비수들이 다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서울 이랜드는 또 용병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자유자재로 농락할 수가 있었어요. 에울레르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아마 서울 이랜드를 상대해본 모든 팀들은 다 알 텐데 천안은 알고도 효과적으로 막질 못했어요. 뭐 첫 번째 골도 사실은 약간 천안 수비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PK를 주는 부분도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레일의 골은 뭐 여지가 없었죠. 네, 뭐 이것도 사실은 팬의 입장에서 약간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안이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약간 너그럽게 본 거죠. 하지만 이제 천안에 대해 이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팬분들은 이게 무슨 축구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현 감독도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천안의 그 공격적인 자세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디테일이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축구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팀인데 글쎄요, 이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3대 0 스코어가 지난 경기 5라운드에서도 있었나요? 두 번이면은 실력 패죠, 사실상. 아, 충북 청주였나요? 어쨌든 천안이 그 이정엽 선수와 퉁가라 선수를 앞세운 공격도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고 펠리페 선수도 좀 분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효과적인 공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모따 선수의 공백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따 선수가 돌아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단 퀄리티가 올라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올라간 퀄리티를 약간 조화롭게 운영을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시즌 초니까 또 운도 없었죠. 좀 약간 K리그 내 심판들이 좀 천안한테 좀 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억울한 판정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팬심을 더해서 그렇다고 본다고 하고 어느 정도 공정하게 그 심판을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천안은 지금 상당한 위기입니다. 뭐 딱히 눈에 띄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작년보다 좋아진 선수단의 퀄리티로서 이 작년의 성적보다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천안도 좀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중현 선수도 여전히 서브 명단에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지훈 선수가 이제 작년에 아예 천안으로 이제 눌러붙게 되면서 후반이나 교체 자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좋은 활약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골을 못 넣습니다. 이랜드의 수비가 두터운 것도 한몫하겠지만 천안의 공격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못다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골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천안은 이제 뭐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홈과 어웨이를 아주 그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이제 어웨이 경기가 끝났고 이제 안산을 홈에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어떤 팀이었는지 올해 다른 두 개 팀에서 안산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안산은 항상 쉽지 않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천안이 현재 처한 상태를 본다면 항상 언더독이죠. 항상 어려운 팀을 만나는 겁니다. 천안은. 뭐 이번엔 좀 쉽게 가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이제 7라운드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들도 많이 올라왔을 테고 전술도 몸에 익었을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시, 이번엔 또 일요일 4시 반 경기죠. 다음은 이제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의 충청 더비가 있었습니다. 뭐 충남 아산은 작년에 이제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승강 결정전에서 대구를 몰아붙인 전적이 있는 강팀에 분류가 되는 팀입니다만 올해 성적은 썩 좋지 않았어요. 그 배성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었는데 오늘 첫 승을 거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권오규 감독, 충북 청주의 권오규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임시 감독일 때 1승이 있는데 이제 정식 감독이 된 뒤에 1승은 없었다. 그래서 감독 정식 1승을 거둔 이래로 더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북 청주의 패가 더 많죠. 충북 청주는 한 번 이겼지만 많이 졌고 충남 아산은 뭐 몇 번 지고 몇 번 비겼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충남 아산의 선발 라인업이 강민규, 아담, 김승호, 미사키 요 네 선수 요 네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대가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기적인 모습과 효과적인 공격을 잘 보여줬어요. 갑자기 또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긴 한데 포항으로 이적을
어떤 그 외국인 선수, 뭐 작년에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충남아산을 이끌다시피 한 그 선수의 빈자리를 요 네 선수가 적절하게 잘 나누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다양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강민규 선수야 뭐 제가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선수이고, 아담 선수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던 걸 이제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잘 움직여줬습니다. 공격수답게 움직였고, 약간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 충남 아산의 공격 패턴이 이제 약간 좀 아기자기한 공격을 추구하다 보니 그, 약, 흘러나오는 볼, 혹은 이제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에 대해서 뭐, 골랩스를 잘 맞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공간을 좀 잘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다. 거기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오늘 잘 보여줬고, 미사키 선수도 오늘 무려 2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민기 선수도 1어시, 1어시가 아니었죠? 아마 1골이었을 겁니다. 아주 뭐, 재밌는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승환 선수가 이제 U22 선수이긴 하지만 뭐 충북 청주의 골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승환 선수의 선방도 좀 돋보이는 경기가 몇 번 있었는데 오늘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모습만 봤을 때는 이 이승환 선수의 오른쪽 깔리는 볼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두 골 다 오른쪽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공이었고 그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쪽일 거야 막 생각하면서 몸을 날려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연치 않게 두 번 다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승환 선수 나이가 좀 어린 선수이고 또 이제 오늘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공중볼에서 약간의 아쉬운 모습, 어설픈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이승환 선수의 약간 그 기량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계속 리그에 나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강해 나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승환 선수가 약간은 이제 뭐 선배들이 됐든 아니 선배들이겠죠 대부분 선배들에게 약간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방법으로 약간 변화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경기를 아주 엉망으로 한 건 아니에요. 뭐 수비진의 리드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결정적인 장면까지는 아니어도 꽤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꽤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으로서 밸런스를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사실 요즘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충북 청주와 이번 주는 충북 청주와 천안시티를 이렇게 두 개 팀을 많이라기보다는 좀 집중해서 봤는데 충북 청주는 좀 심각합니다. 그 수비 지역에서 아기자기하게 풀어가는 거 좋아요. 풀어가고서 마무리로 미드필더와 연결이 되든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와 연결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세 명이서 타락박을 적절하게 시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뻥 걷어내는 장면에서 디테일이 없어요. 여기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뻥 걷어냈을 때 잡아주는 충북 청주의 선수가 없어요. 이런 디테일을 잡아줘야 하는 게 조금 문제일 것 같고 솔직히 충북 청주는 미드필더가 여기도 미드필더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 받아줄 선수가 없다. 이거는 미드필더 장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약간 그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서로 간에 좀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해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격수들이 공을 잡으면은 약간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내주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약간 내가 잡았으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약간 이런 책임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패스, 공격 지역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사실상 가브리엘 선수밖에 없었어요. 전반 내내. 전반 중간까지도 가브리엘 선수가
수비수가 걷어내는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받아주고 올라가고 뭐 가브리엘 선수가 툭툭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충북 청주 선수들도 마치 안심했다는 듯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 주면서 공격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이 밸런스를 왜 이런 밸런스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김선민 선수가 공수에서 미드필드에서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역습 그렇다고 천안처럼 미드필더를 생략하는 강력한 역습을, 그러니까 빠른 역습을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빌드업을 해 나가고 싶지만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북 청주가 이번 시즌에 이제 좀 유망한 선수들과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의 조화로 유망한 아주 유망한 선수들을 뭐 임대로 해오든 아니면 뭐 영입을 하든 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권오규 감독의 축구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북 청주가 상당한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권오규 감독이 축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유망한 선수들에게 출장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지만 이 선수들을 결국에는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과연 충남 아산이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팀이긴 하지만 더 조화롭게 쓰는 모습이고 또 충북 청주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선수단의 교체 때문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언제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북 청주 팬들은 이제 가브리엘 미안해라고 외쳐야 할 것 같은 그런 경기 양상이었어요. 가브리엘이 고군분투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프리킥으로 여승환 선수의 센스 있는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고 뭐 충남 아산은 오랜만에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3대1 좋은 스코어로 좋은 경기를 했죠. 아담 선수와 강민규 선수가 이제 서로 1골 1어시를 이제 주고받았고 미사키 선수가 아담 선수에게 어시를 하면서 네, 골을 만들었는데 저 미사키 선수가 아까 투어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 약간 강민규 선수에게 공을 주는 이 그 기점 같은 역할을 한 게 이제 또 미사키 선수였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다. 이게 충남 아사히나의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배성재 감독이 몇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조합을 찾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좀 효과적이구나, 빠르고 효과적이구나, 라면서 감을 잡은 것 같고, 충북 청주는, 예, 뭐, 좋은 선수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단이 자주 바뀌고 좀 선수단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런 거를 좀 구심점을 잡아줄 그러한 좀 카리스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병호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서 나름 팀에 많은 파이팅과 열정을 불어넣고는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충남 아산에 비해서 충북 청주가 훨씬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수비, 양면에서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드필더에서 분전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충남 아산은 이제 그 뭐 국내 최초의 이제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홈 경기도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포와의 경기가 어웨이 토요일에 2시에 있습니다. 김포가 그 경기장 사정이 조금 중계 화면에 좀 되게 재밌게 잡히는 팀 중 하나거든요. 그 경기장 한쪽을 이렇게 딱 비추면은 도로가 보입니다. 네, 그런 좀 약간 뭐랄까요, 영국에서 조금 4부 리그, 3부 리그에 있는 그런 팀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포가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활용하는 모습, 괜히 무리해서 경기장 건설을 한다는 등 그런 얘기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리고 또 K리그2의 현실상 몇만 명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몇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 하는 것도 대도시급이에요. 김포도 큰 도시이긴 하지만 광역시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서 그렇게 경기를 또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주의 경기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포의 경기에서도 좀 어렵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아산의 경기 일정을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 첫 라운드부터 아주 센 팀 만났고 화성, 천안 뭐 그렇다 치고 수원, 성남 뭐 이렇게 만나면서 쉽지 않은 시즌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김포, 전남, 안산. 전남 이번 시즌 전남 좀 좋아 보이고요. 안산도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뭐 일단 김포가 상대적으로 좀 그 네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아산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충북 청주는 뭐 계속 어웨이입니다. 워낙 그 구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5월에 과연 그 잔디가 복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남 아산과의 경기를 그렇게 좋지 못하게 끝냈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를 합니다. 인천은 이제 윤종환 감독이 작년에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인천의 그 감독직을 수락을 하면서 인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라운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순위표를 안 보고 있고 공개 그 방송에도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인천이 꽤 좋은 축구를 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충북 청주가 일방적으로 수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일방적인 수비 속에서도 이제 가브리엘 선수와 같이 이렇게 좀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사실 인천이 굉장히 그 작년에 이제 굴욕적인 뭐 사실 강등이 다 굴욕적이긴 합니다만 굴욕적인 강등을 당하고 나서 아주 절차부심을 하고서 아주 이번 K리그 2를 뛰고 있습니다. 뭐 수원이 그랬고 성남이 그랬죠. 그런데 인천은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경기 사실 인천이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K리그 2에서 뭐 저기 뭐 성남은 뭐 작년에 꼴찌였으니까 그래도 좀 반등을 하겠지 하고 수원은 작년에 그래도 상위권 차지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네 했었는데 인천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윤종환 감독을 데려왔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윤종환 감독은 이제 사간도스 시절에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입니다. 국대 감독으로 이렇게 손꼽힐 정도까지는 아니었, 그 정도로 한때는 좀 재기가 되긴 했었어요. 2002년도에 멤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젊은 감독. 요즘 그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명했죠. 네. 뭐 오늘 축구공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템포가 빨랐죠. 지금 오늘 경기가 좀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7시 전에 혹은 7시 근처에 끝내기 위해서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좀 많기도 했고 바로바로 튀어나와 주기도 했어요. 할 말이. 대전은 뭐 똑같습니다. 선발로 가다가 뭐 큰 일 없으면은 뭐 후반 중후반쯤에 한번 교체해주고서 약간 그 패턴과 템포를 바꿔주고서 경기를 굳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고 천안은 이제는 팬심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팀의 그 템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혹은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좀 상대 팀의 장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 아사는 이제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아사는 이제 뭐 미사키, 김승호, 아담, 강민규 요 네 선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풀어 나갈 것 같고 또 요 네 선수를 대신할 만한 선수들을 또 이미 뭐 한규원 선수나 데니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김종석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좀 실려나가긴 했지만 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마호 선수가 작년에 이제 황기욱 선수처럼 뛴다고 오늘 해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조율도 조율이지만 그 본인이 이제 롤모델로 삼던 기성용 선수가 자주 서던 위치였던 만큼 뭐 좋은 활약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북 청주는 뭐 어떻게 리그 1승을 거뒀을까 싶을 정도로 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에서 그 약간 본인들의 욕심을 차리는 것 같은 모습은 좀 뭐랄까요, 전 팀의 전체적인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뭐 가브리엘 선수 정도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 혹은 팀의 승리를 위한 플레이를 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권우규 감독이 극복을 해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디테일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비적인 디테일, 선수들 움직임에 대한 디테일, 공격적인 디테일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충북, 청주가 그런 작업을 안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개의 정형화된 패턴 훈련들을 계속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그라운드에서 잘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었던 건지는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할 상황입니다. K리그 6라운드가 이제 오늘로 K리그 2까지 해서 6라운드가 마쳤고 이제 제가 10라운드 때부터는 이제 각 구단들의 순위표도 이제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축구공사에서 소개하는 세 개의 이제 K리그 2 팀들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사실 10라운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10라운드 정도는 돼야 순위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좋지 않은 이 성적들을 어떻게 반등을 해 나가게 될지 보는 것도 이제 축구를 보는 재미 중 하나겠죠.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K리그 7라운드를 마치고 또 오늘과 같이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토요일,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이번 주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